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살림 사업연합 품질관리본부 참여인증팀에서 팀장 역할 맡고 있는 이창배 팀장입니다. 네. 제가 여기 사업연합 오기 전에는 저도 해안생협에서 그 매장 사업팀 영역을 좀 담당하고 있어서 매장 활동가님들의 노고를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조합원님들 응대해 주시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신데, 제가 또 이게 응원하고 있고요. 안전성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참여 인증 관련된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한살림 물품의 안전성 검사와 참여 인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한살림은 어떻게 이제 농산물과 이제 식품에 대해서 한살림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안전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릴 건데, 품질관리본부, 사업연합 품질관리본부에는 어떤 팀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참여인증팀과 품질관리 1팀, 품질관리 2팀이 있고요. 참여인증팀에서는, 네, 참여인증, 한살림만의 인증제도, 참여인증이 있고 공동체 인증, 그다음에 주체적인 자주관리, 참여를 통해서 참여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데 맡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참여인증은 현재는 이제 1차 농산물만, 생산 공동체에서만 들어와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같이 연관된 그 같은 본부 내 품질관리 1팀에서는 농축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사고 조사랑 뭐 그런 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생산자님들의 안전성 교육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품질관리 2팀에서는 가공식품 분야의 이물 혼입, 그다음에 표시 관리 이런 것들을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참여 인증에 대한 내용과 품질관리 1팀에서 진행하는 한살림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성 검사는 한살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성 검사는 잔류력 검사, 방사능 검사,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잔류농약 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좀 인증의 비교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인증 기준이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한살림 맨 왼쪽에 있는 건 참여 인증이고요. 음, 표에 있는 맨 하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주요 기준인데, 아무래도 이제 재배, 기준이죠. 그런 걸 좀, 그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분리를 해보면, 한살림은, 친환경 인증에서 비교를 하자면,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이 다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인증 1단계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자주인증, 네, 저농약 과수가 좀 해당되죠. 그것들이 이제 어, 가능하기 때문에 합성된 농약이랑 화학 비료 것들이 우리 약속된 것들은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러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초제, 생장조절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여인증 1단계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요. 친환경 인증에서는 그 인증 종류에 따라 화학적 방법이 배제되죠. 유기농 같은 경우는 화학 비료와 합성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무농약 같은 경우는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만 권장 12량의 3분의 1 정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 GAP 기준을 좀 넣었어요. 교육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GAP는 농산물 우수 농산물 관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GAP 인증은 이제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조금 이제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이랑 좀 비교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GAP 인증은 그 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제초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전혀 이제 이쪽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GAP 인증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의 의의는 이제 환경 중심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이런 화학적 방법을 쓰지 않고 재배하는 거에 이제 초점이 있고 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은 이런 위생적인 관리, 그러니까 유통하는 과정에서 포장이라든지 보관 이런 부분에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생산 단계에서는 화학 비료나 농약이랑 제초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친환경 인증과 좀 다르다는 점, 그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잔류 농약이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말에는 조금 이제 어렵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농약을 치고 그 물품에 남아 있는 잔류 성분이에요. 그래서 잔류 농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산 만약에 이제 일반 관행이나 뭐 이렇게 농약을 치고 이제 물품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발생하는 것들을 잔류 농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친환경 인증에서는 화학 비료와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잔류 농약을 얘기하냐? 네, 기본적으로 그 친환경 인증 기준은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와 뭐 항생제, 화학 제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안 나온 게 유기농이야. 잔류농약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게 유기농이야. 네, 이렇게 좀 판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잔류 농약이라는 명칭은 이런 뜻이고요. 그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 뭐 MRL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최대 허용 기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약 성분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죠. 네, 그래서 그 잔류농의 양이 허용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안전한 농산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랑 농림식품부에서 협의를 해서 그 MRL을 설정합니다. 각 나라별로 있고 그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농약의 분류는 뭐 사용 목적, 화학 성분, 제형, 독성에 따라 분류하는데 우리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살충제, 뭐 살균제, 살비제, 그다음에 식물 생장 조절제, 지베렐린 이런 것들도 다 농약의 성분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분류하고 있고 한살림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초제랑 생장 조절제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조합원님들이 좀 많이 신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을 하면 총 그 이제 지금 여기 보면 463종 다성분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96년도에 36종부터 지금은 463종으로 해마다 이렇게 이게 시기마다 이렇게 증가해 왔죠. 굉장히 많이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하면서 이게 검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463종 농약의 수는 사실 훨씬 많죠.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검사를 해서 불검출이 됐다고 하는 건 요 463종에서 안 나온 거예요. 네. 여기 만약에 없는 거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우리는 463성분 463종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살림에는 자체적으로 또 금지 농약이라는 걸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총 그 67가지의 성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독성 정도나 발암 가능성, 뭐 주변 환경을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67가지의 성분을 금지 농약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고 참여인증 1단계 전농약 과수에서는 이 금지 농약 성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중급 뭐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좀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 농약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유럽 EU에서는 전면 금지한 건데 그 지금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꿀벌에 굉장히 해가 되는 계통의 이제 성분인데 모든 농약은 물론 이제 안 좋지만 저 이제 계통의 농약은 꿀벌을 다 이제 잠식시킨다는 이제 보고가 있어서 EU에서는 아예 금지시켰고 한살림에서는 방제능력의 3회에서 3회까지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지 농약 성분과 이제 제초제는 전혀 안 되고요. 비료와 농약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2분의 1만 사용하는. 네. 그래서 연초에 저희 쪽으로 다 방제력을 전수 다 제출을 해주시고 그것들이 가능한지 방제력 내에 동일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네, 저희가 다시 생산자님들한테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죠. 네, 그렇게 해서 전농약 과수는 관리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이렇게 잔류농약 성분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여인증 3단계, 2단계는 3단계는 유기, 2단계는 이제 무농약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나오면 안 됩니다. 불검출이어야 되고. 네, 참여인증 1단계 여기는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관행농이 좀 표를 분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반이라고 하는 거 일반 관행농업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준치 MRL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만 준수를 하면 되는 거고 참여인증 1단계는 그 MRL의 반이 2분의 1 이하로 검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1 ppm이다. MRL 기준 0.1 ppm이다. 라고 하면 0.05 이하로 검출이 돼야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축산물과 유정란은 네, 검사를 하면 나오면 안 되고요. 네. 잔류농약 검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생산자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잔류농약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100% 전수 검사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생산자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은 꼭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매년 1년 인증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받게 되고 또 연합 검사라고 해가지고선 사업연합 자체적으로 매년 1000건 이상 해요. 예. 그래서 인증을 받는 거 외에도 우리가 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선 지역 사무국 자체에서 1000건 이상을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불시 검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국가 인증을 받는 단계에 있는 건데 현장에서 시료를 떠가서 검사하는 것과 지금 현재 매장 계시니까 아마 이렇게 증 보여주면서 기관에서 나왔다고 해서 기관 검사하는 상황 많이 접하시죠. 네. 유통중 검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물품을 이제 기관으로 가져가서 검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에서도 잔류농약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한 생산자님 경우에 최대 만약 이렇게 되면 한 1년에 3번 그 이상 뭐 학교 급식 가게 되면 뭐 그 이상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매장 기간 검사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증을 내준 곳에서 잘 내줬는지 그 상위 기관인 그 농관원이나 어떤 걸 위탁받은 업체에서 와서 매장에 와가지고선 이제 유기농 이렇게 삶은 부실에게 유기농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물품을 구입을 해가서 별도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도 검사가 돼서 잔류농약 성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가 정지되거나 이런 조치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인증의 인증 절차는 인증 신청하고 인증 심사 저희가 이제 현장 심사원이라고 하는데 심사원이 한 분이 현장에 가서 이제 필지도 둘러보고 이제 인증받은 물품의 그 시료라고 하는 그 만약에 감자를 생산하고 있으면 감자를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감자를 가지고 가서 잔류量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심사 결과 통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인증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생산 출하 과정 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매장에 와서 매장 기관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2단계입니다. 이제 이 시판품 조사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의무 표시사항은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에 보시면 저렇게 이제 취급자 인증을 받은 취급자 업체라든지 인증번호 그다음에 로트 번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참여 인증 받은 물품은 이제 저게 또 참여 인증 마크와 QR 코드가 별도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매장 대응 프로세스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인증 기관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게 돼요. 그럴 때 저희가 여기 보시면 5번 카테고리에 보면 동일 시료를 분석기관에 택배 발송하면은 저희가 동일 생산자님의 그 똑같은 샘플을 먼저 선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일 시료를 똑같이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제 거기서 뭔가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전에 먼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매장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매뉴얼이 아마 그 매장 내에서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번 매장에 기관 검사로 오게 되면 이런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품질관리 1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 1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매장 검사 사업연합 자체적으로 연 1000건 이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네, 그러면 한살림 농식품 분석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업무는 이렇게 보시면은 잔류력 성분, 잔류력 분석, 뭐 벤조피렌 방사능, 항생제 검사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이렇게 독자적인 이런 분석센터를 같이 이제 한경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은 이후에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검정기관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서 외부 사업도 많이 하면서 그 노하우를 계속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잔류력 검사를 하게 되면 이 그 한경대 분석센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료가. 그래서 이제 검사를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연 1000건을 한다는 그 검사 대상 선정은 여기 이렇게 보면 점점점하고 오염 무료 필지, 뭐 신규 생산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 한살림 자체적으로 정리한 운영 매뉴얼입니다. 운영 규정이에요. 네, 그래서 농산물 안전 관리 및 사고 처림에 관한 지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한 건데 오염 우려가 있는 필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한번 검사를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처음 물품을 내는 신규 생산자님의 신규 필지 이런 것들은 2년 이상 이제 2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사고가 있던 생산자님들을 이렇게 2년 동안 검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배제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검사 프로세스는 이 밑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료 접수, 전처리, 기기 분석하고 이제 결과 확인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GCMS, LCMS 이렇게 기기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예요. 네. 이 LCMS 같은 경우는 거진 한 대당 5억 네, 이게 달하죠. 저 두 개 합치면 아마 그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값 하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기계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저 같은 경우 아마 우리나라에 3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LCMS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불미량의 성분도 예, 찾아냅니다. 지금 ppm이라고 하는 거는 100만 분율인데 그 억분율까지 잡아내요. 예, 우리 기기가 하도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활용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검사 기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능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분석해내고 이런 거를 그 판단하는 그런 검사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네,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검사 성적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유기농, 무농약은 검출되지 아니어야 한다. 네, 불검출이어야 됩니다. 네, 1단계 같은 경우는 MRR의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ppm이라는 수치는 사실 굉장히 극미량의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올림픽 하면은 이제 국제 표준 수영장에 그 50m 레인에 이렇게 1.8m 깊이의 국제 표준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 이제 잉크를 한 스푼 반 정도 희석한 양이 0.01 ppm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미량으로 나오는 거라고 좀 아시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허용되지 않은 가령 예를 들면 사과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농약 성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그 PLS 제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농약을 하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일괄적으로 0.01 ppm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선 그 이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성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성분이 검출이 됐다. 아까 그 검사를 했을 때 성적서에서 나왔을 때 불검출이 아니고 어떤 성분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걸 사고로 판단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연합에서는 이제 오염 범위를 파악하고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조사를 하고요. 조합원님들 이 해당 회원생협 물품 판매하는 회원생협 쪽에는 일단은 조합원한테 더 이상 판매되지 않게끔 공급을 차단합니다. 이제 포수 중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안내 공지를 띄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원인 조사, 추가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원인에 따라서 공급을 할지 후손 대책 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최종 확정을 한 다음에 이제 공지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안전성 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방사능 물질 검사도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아시죠? 이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이제 국제 기준의 방사성 세슘 검사 기준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살림 같은 경우는 영유아는 4베크렐, 성인은 8베크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방사능 이슈 대응이 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은 이후부터 한살림에서는 이 수산물 검사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 이제 방류 저지 활동도 같이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사능 물질 검사 대상은 이렇게 표와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산물은 연 1회 이상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만 농산물도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농산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이라고 하죠. 생산 필지 내에 30km 이내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5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번역별 검사라고 해가지고선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 이렇게 샘플로 어떻게 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사능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 항목은 방사성 핵종, 그 요드 131, 세슘 134, 세슘 137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하고요. 이렇게 분석 기기는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 요거도 꽤 고가죠. 네. 계속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비싼 기계가 되게 잘 검사를 잘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막 돌려가지고선 아까 보셨지만 네 2시간 50분 정도. 그래서 시간이 좀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검사를 한다. 네. 방사성 물질 검사 프로세스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성적서가 똑같이 이제 그 잔류형 성적서처럼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검출 한계라고 하는 거는 이 기계가 이 이하의 수치는 검출하지 못한다라는 그 검출 한계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 검출 한계치는 검사를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그거는 어떤 물품의 무게라든지 수분량에 따라 가지고서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살림 같은 경우는 저런 검출 한계치를 그냥 저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선 네,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네, 근데 외부 분석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검출 한계를 지수를 그냥 1베크렐로 그냥 쳐가지고서 이렇게 좀 공시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저렇게 네, 소수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선 확인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한 2건 정도가 나왔는데 세슘 137에서 이제 검출량 1.1 베크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숯이랑 버섯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물품의 그 성질 자체가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좀 검출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나온 그 수치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거.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표고버섯을 먹으면 위험한 게 아닌지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소량에 이렇게 먹는 것은 크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담배 한 갑
방사선량이랑 표고버섯을 먹으면 730kg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비교하는 자료인데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사능 검사 내용을 계속 저희 확인하시려면 저희 장보기 사이트에 계속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되고 이제 조합원님들이 문의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 장보기 사이트에 안내를 해주셔서 이렇게 한번 직접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유전자 조작 생물체 GMO, 네, 그 다음에 그리고 LMO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다른 종의 유전자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이렇게 만든 변형시킨 것을 우리가 GMO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근데 이제 LMO는 뭐냐? 네, 저 L의 그 L은 리빙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 이 종자 자체가 GM 옥수수예요. 종자는 GM 옥수수는 그거 자체는 종자일 때는 LMO일 수가 있죠. LMO죠. 그런데 그 GM 옥수수로 옥수수 뭐 프레이크를 만든다든지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서 나온 거는 GMO 식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종자 상태의 GM 옥수수는 LMO다. 근데 이 LMO는 이렇게 막 그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서 번식을 할 수 있고, 네. 그런 상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생태계 교량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살림의 GMO 검사 내역은 기본적으로 콩 옥수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참고용으로 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GMO 검사는 분석센터에서 진행하잖아요. 한사람 분석센터에서 진행하자고 이거는 국가에서도 전국에서도 이렇게 8개의 기관 이렇게 지정된 검정 기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사람 분석센터에서는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7가지 물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죠. 그래서 애호박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막 이렇게 너는 우리 뭐 했냐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애호박은 기본적으로 검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 대두, 쌀, 뭐 카놀라, 알팔파 이렇게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기관 몬산토 많이 아시죠?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기관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것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그 GMO 그 물품을 일반인이 그냥 농부들이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인증받은 기관이라든지 시험을 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안전성 검사 조합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한살림, 네. 한살림은 이런 요즘 일반 조합원님들도 한살림의 어떤 그런 오래 전부터 생산자님들과 관계를 맺어오면서 신뢰를 통한 생산 관리를 진행해 오면서 이런 물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진행을 하고 운동도 하는 단체라는 걸 이제 일반 요즘에 오시는 조합원님들은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물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성 검사 우리나라에서 안전성 검사를 안 한다는 사실 불가능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샘플 검사예요. 네. 그렇지만 이 샘플 검사를 통해서 한 거를 우리는 되게 굉장히 신뢰하고 있죠. 네. 국제 유기심사 협회라고 하는 굉장히 그 이제 이 유기 심사를 하는 그 노하우가 굉장히 오래 축적되어 있는 단체에서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안전성 검사는 이 인증을 내는 절차 가운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히 검출됐다고 해서 이것이 유기농이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이것은 단순히 검사를 해서
그럼 어떻게 왜 이게 나온 거지라고 하는 그런 근거 자료로 활용이 돼야 되지 단순히 이거 가지고 이건 유기농이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살림에서도 기본적으로 국가인증, 친환경인증 소비자님들이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안내드리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저희는 그냥 단순히 나온 걸로만으로 인해서 그 결정짓는 결과 중심의 인증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생산 현장을 바꿔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근거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 중심의 인증을 그러니까 생산 관리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와 이어지는 게 이제 한살림 참여 인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여 인증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 표 오른쪽에 있는 표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자인들은 주체적으로 생산 관리를 해야 하셔야 되고 조합원님과 생산자 실무자가 이해관계자가 인증에 함께 참여를 해서 우리 생산자님들이 우리만의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사람 참여 인증이란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주체적인 생산 관리, 그다음에 생산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살림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이걸 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인증 굉장히 많이 신뢰하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막 K 인증 많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인증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너무 안전성 중심의 으로 편향되어 있어요. 물론 중요한데 유기농은 이제 그 단순히 농약이 나왔나 안 나왔냐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이게 농약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거죠. 예, 친환경 인증이 약간 좀 그렇게 흘러가게끔 한 부분도 있는데 참여 인증은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유기농업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생각하자. 또 진짜 유기농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과거에는 조합원님들과 생산자님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물리적으로도 가까워서 많이 찾아뵙고 그런 신뢰가 향상돼서 그것들이 이제 생산 관리에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 조합원님들이 거의 이제 90만이 넘어 가까이 되고 100만이 가까이 돼가는 이 요즘 시대에 새로운 어떤 뭐랄까 모습에 우리만의 어떤 그런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라는 좀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참여 인증 통해서 더 확장시켜 나가자. 네, 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 인증 절차입니다. 네, 일반적인 인증 절차와 굉장히 흡사하고요. 해당 단위에서는 인증 신청을 하고 한사람 공동체 인증입니다. 네, 공동체가 인증을 신청을 하고 생산자님들은 우리 그 가입 교육할 때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공동체 필지 점검을 연 2회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다 같이 모여서 밭둘러 보기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다 됐을 때 이제 그 생산자, 소비자, 실무자가 한 팀이 돼서 자주 점검단이라고 하는데 국가인증에서는 현장 심사원 역할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자주 점검을 진행을 하고 다녀온 내용을 인증심의에서도 똑같이 이 3주체가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또 외부 기관에서도 같이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서 심의를 좀 진행을 하고 인증이 나가는 이런 절차로 좀 인증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래서 인증의 기본 마크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열매 하나, 둘, 세 개. 열매가 많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열매가 하나는 전농약 수준. 기존의 자주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개, 세 개. 두 개는 무농약 수준, 열매 세 개는 유기농 수준. 네. 그래서 두 개는 화학 비료를 조금 사용하고 그다음에 세 개는 농약과 화학 비료 일절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물품에는 유기농 인증 마크와 참여 인증 마크를 같이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마크를 보시고 설명을 해주셔도 돼요. 예, 열매 세 개가 있으면 이건 똑같이 유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농 마크와 저희는 지금 참여인증 마크를 같이 부착하고 있죠. 참여인증 마크만 별도로 부탁하고 싶기도 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아마 요즘에도 이렇게 쇼케이스 선장고에 보면 이렇게 참여인증 마크 부착된 물품이 많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조합원님들한테 안내를 할 때 참여인증 물품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QR 코드 설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QR 코드를 좀 찍고 들어가면 그 기본적으로 그 유기농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지역 생산자 이름도 안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저희가 점검한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물품이 어디서 왔는지, 네, 이 물품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생산자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물품을 통해서 조합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홈페이지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저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물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생산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또 홈페이지 말고도 인스타그램을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점검 내용이라든지 참여인증 받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일반 조합원님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원님들과 그 짧은 시간 만나는 그 시간에 참여인증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라는 질문을 매장 활동가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Q&A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인증이 당연히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살림에서 운영하는 인증 제도인데요. 한살림은 우리 자체 기준이 있죠. 자주 기준이라고 하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주 기준이죠. 다른 데는 이런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살림 자체 기준이 있는데 이걸 생산자님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우리 생산자랑 조합원님이랑 실무자가 같이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 인증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온 물품이고 여기 QR코드 한번 찍어보면 물품이 어떻게 생산하는지 생산자 공동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인증이 왜 필요한가요? 뭐 이러한 내용이랑 그 응대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조금 저희가 담아봤는데 요거는 아마 자료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참여인증이 만약에 이제 그 생산의 과정 어느 정도 뭐 비산이 된 거다 이런 걸 뭐 다 허용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안전성 검사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국가 인증이 없이 참여 인증 단독 마크로 나가는 물품도 보셨죠? 그래서 그것도 한살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매년 1000건의 검사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 검사가 뭘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조합원들한테 판매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이런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다 돼서 안전하다는 표현을 저희는 이제 좀 잘 안 하는데 건강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조합원님들한테 판매를 하는 걸 결정하지 그냥 그런 거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검사의 목적이 근거로 활용을 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